지금같이 비트코인이 하락했을 때가 알트코인을 싸게 매수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커뮤니티에 2023년 하반기 알트코인 매매 전략에 관한 팁을 올려놨으니 비트코인이 또다시 오르기 전에 꼭 읽어보시고 저가에서 좋은 코인 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트를 정말 쉽게 알려주는 성투 아카데미의 박성투입니다. 오늘은 해외에서 무려 조회수가 148만회가 나왔던 기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10만원 정도를 가지고 7천만원 정도까지 만들 수 있었던 기법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법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기도 하고 초보자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말 직관적이라고 해서 제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이 기법을 위해선 트레이딩뷰라는 차트 사이트에서 세 가지를 세팅해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트레이딩뷰 사이트에 대해 잘 모르신다고요? 괜찮습니다. 제가 커뮤니티 방에 트레이딩뷰 사이트 초보자 가이드를 업로드해놨으니까 이거 참고하면 될 거예요. 근데 아직 저희 커뮤니티 못 들어오셨다고요? 그런 분들은 위 번호로 숫자 1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어떤 것들을 세팅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팅은 하이키낫이에요. 먼저 트레이딩뷰에 접속하신 다음에 차트 위쪽 탭에서 이 캔들을 하이키낫으로 바꿔줍니다. 이걸로 왜 바꿔주냐면 추세를 한눈에 보기 위해서인데요. 일반 캔들은 그냥 이렇게 양봉이랑 음봉이 섞여있는 반면에 하이키낫은 이렇게 색깔들이 연속적으로 되어 있어서 하락 추세랑 상승 추세가 한눈에 딱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이 하이키낫 캔들 같은 경우엔 이런 식으로 음봉이 떴을 때 이전 캔들들에 비해서 확연하게 몸통이 크고 윗꼬리가 아예 없는 깔끔한 음봉이 나타나면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을 이렇게 이어나갈 확률이 높고, 반대로 양봉이 떴는데 확실하게 이전 캔들보다 몸통이 크고 아랫꼬리가 없는 깔끔한 양봉이라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상승을 이어나갈 확률이 높다는 게 이 캔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두 번째 세팅을 해줄 건데요. 바로 지수 이동 평균선입니다. 여기 지표를 누른 다음에 이 검색창에다가 EMA를 치면 이렇게 지수 이동 평균선이라고 나오는데 이걸 클릭해서 차트에 적용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런 색으로 파란색 선이 하나 뜨는데요. 지금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EMA 옆에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줘요. 그리고 나서 인풋에 들어가서 길이를 200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다시 모습으로 들어가서 선이 잘 보일 수 있게 색깔을 하얀색으로 바꾸고 두께를 두 번째 단계로 해줄게요. 그리고 확인. 그럼 아까보다 선이 확실하게 또 잘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선 같은 경우엔 차트를 쭉 보면 중요한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한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하얀 선 밑에 있을 땐 캔들이 계속해서 저항을 받다가 이 선을 뚫으니까 이제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가고, 또다시 내려와도 이렇게 지지받다가 뚫리니까 또 이렇게 저항받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 선 밑에 있을 땐 올라와도 어차피 저항받을 거 생각해서 숏 포지션만 들어갈 거고, 이 선 위에 있을 땐 어차피 내려와도 지지받을 거 생각해서 롱 포지션만 들어가는 게 좋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팅을 해줄 건데요. 바로 스토캐스틱 RSI입니다. 이것도 여기 지표 누른 다음에 이 검색창에 스토캐스틱이라고 치면 여기 밑에 스토캐스틱 RSI라고 나오거든요. 이걸 클릭해서 차트에 적용시켜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톱니바퀴를 눌러준 다음에 미들 밴드를 체크 풀어주고, 그리고 여기 어퍼 밴드랑 로어 밴드의 선 색깔을 하얀색으로 바꿔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해주면 세팅은 끝납니다. 스토캐스틱 RSI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RSI랑 똑같이 과매수 상태에서는 매도하고 과매도 상태에서는 매수 타이밍으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이 과매수 상태에서도 이런 식으로 파란색 선이랑 주황색 선이 교차가 일어나는 부분에서 매도를 가져가면 되는 거고, 과매도 상태에서도 똑같이 이 두 개의 선이 교차되는 지점에서 매수를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나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이 세 가지를 통해 실제 매매에서 적용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일단 우리는 이 하얀색 선 위에서는 롱 포지션만 잡을 거고, 이 선 아래에서는 숏 포지션만 잡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롱 포지션을 잡고 싶다라고 했을 때 좀 더 디테일하게 봐보면 이렇게 과매도 상태에서 이런 교차 신호가 나올 때 롱 포지션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럼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실제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우리는 이렇게 캔들이 이 선 위에 있을 때 롱 포지션을 잡을 건데, 그 중에서도 스토캐스틱 RSI가 이런 식으로 과매도 상태에서 이 두 개의 선이 교차가 일어날 때 롱 포지션을 잡을 거라고 했죠. 근데 지금 여기만 보더라도 교차가 일어난 곳이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5개나 되는데 이 중에서 어디서 롱 포지션을 잡아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아직 사용 안 한 하이키낫을 통해서 정확한 타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이키낫을 설명할 때 뭐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양봉이 떴는데 이전 캔들보다 확실히 몸통이 크고 밑에 꼬리가 아예 없는 양봉이라면 그 이후에도 쭉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확률이 높다고 했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차트를 봐보면 이 첫 번째 시그널이 나온 다음에 이전보다 확실하게 큰 양봉이 뜬 게 없죠. 이 네 번째 시그널이 나왔을 때까지도 보면 없습니다. 혹시 이거 가지고 몸통이 크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이게 꼬리가 긴 거지 몸통으로만 보면은 이전 캔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다섯 번째 시그널이 나왔을 때는 조금 다릅니다. 이 시그널이 나왔을 때를 보면 이렇게 조정을 받고 여기 올라가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지금 이 캔들 같은 경우는 이전과는 다를 바가 없는데 이 다음 캔들을 보면 조금 커졌죠? 그리고 그 다음 캔들을 보면은 확실하게 커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를 이제 롱 포지션 타점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일단 이 선 위에 캔들들이 있죠. 그리고 스토캐스틱 RSI가 과매도에서 이렇게 교차가 일어났죠. 그러자마자 이전 캔들보다 몸통이 훨씬 큰 밑꼬리 없는 양봉이 이렇게 딱 나와줬죠. 이런 캔들이 나온 다음에는 상승 추세를 쭉 이어나갈 확률이 높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이제 상승 추세의 시작점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캔들이 마감된 이 지점을 롱 포지션 진입 타점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익절 라인은 3%로 손절 라인은 1.5%로 세팅해서 기계적으로 매매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익절, 여기까지 만약에 내려오게 됩니다. 바로 손절.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차트를 보면 쭉 상승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절대 아쉬워하면 안 됩니다. 애초에 매매라는 게 감정이 들어가게 되면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라서 차트가 이렇게 더 가든 말든 우리는 딱 이렇게 기계적으로만 매매할 거예요.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번엔 숏 포지션을 잡아볼 거예요. 그러면 이 선 밑에 있을 때 잡아야겠죠. 그리고 스토캐스틱 RSI도 과매수 영역에서 시그널이 나왔을 때를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이전보다 큰 몸통을 가진 음봉을 찾아서 숏 타점으로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여기서는 이제 어디를 숏 타점으로 잡아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실 수도 있는 게 지금 여기서 큰 음봉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밑에 있고 이 큰 음봉이 떴으니까 지금 여기를 숏 타점으로 잡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라고들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세 가지 조건 중에 스토캐스틱 시그널도 봐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캔들의 스토캐스틱을 보면 과매수에 있지가 않죠. 이때 과매수였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요? 라고 하시면 이 과매수는 캔들이 이 선 위에 있을 때의 과매수라서 조건에 맞지 않는 과매수라는 거예요. 이 캔들이 이 선 밑에 내려오기 시작한 건 이때부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다음부터 나온 과매수만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처음 시그널이 나왔을 때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의 움직임은 매매 타점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 시그널이 나왔을 때의 캔들을 보면 몸통이 특별하게 큰 건 없죠. 이 시그널이 떴을 때도 별다를 건 없는데 이때를 보시면 지금 이때랑 이 캔들이랑 비교해보면 확실하게 몸통이 커진 게 보이죠? 그리고 이 시그널도 나왔네요. 그리고 지금 이 선 아래기도 하죠? 그럼 이제 여기를 숏 타점으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여기서 진입해서 익절은 3%, 손절은 1.5%로 잡았다면 여기까지 잘 내려와서 수익 잘 났겠죠? 근데 이렇게만 수익이 잘 난다면 정말 좋겠지만 매매라는 건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잘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석이 틀렸을 경우를 대비해서 손절 라인을 정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손절 라인이 1.5%라는 건 레버리지를 10배만 써도 총 시드의 15%가 날아간다는 건데 15%면 엄청 큰 손실이란 말이에요. 나는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15% 손실 나도 괜찮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대로 매매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아무리 기계적으로 한다고 해도 15% 손실은 무섭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분할 익절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하는 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주세요. 앞서 설명드릴 때 몸통이 큰 양봉이 나왔을 때가 이제 추세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서 이 종가에서 포지션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하이키나시 특성상 추세가 이렇게 진행되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양봉이랑 음봉이 섞이는 경우가 별로 없고 거의 연속된 캔들로 이렇게 쭉 진행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런 식으로 추세가 잘 진행되다가 중간에 갑자기 이런 음봉이 나오게 되면 추세가 약해졌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식으로 중간에 다른 색깔의 캔들이 나왔어도 잠시 쉬어가는
설득하는 역할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아예 추세가 바뀌기 시작하는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숏 포지션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렇게 캔들 색이 바뀌는 지점에서는 절반이라도 아니면 30%라도 익절을 해놓고 나머지 물량은 이제 최종 익절가까지 홀딩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50% 익절을 했으면 기존의 손절 라인을 내 진입가로 땡기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라도 이렇게 최종 타겟가까지 도달 못하고 그냥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나머지 물량은 내 진입가에서 다 털게 되면서 결국 익절로 매매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분할 익절 같은 거 안 하고 욕심부리면서 최종 타겟가만 기다렸다면 결국 이렇게 손절만 나왔겠죠. 분할 익절의 중요성 이제 아시겠나요? 근데 성투님, 지금까지 내용들 이렇게 들을 때는 이해가 잘 가는데 이게 사실 실전에 직접 적용할 때는 좀 어렵더라고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쵸? 이론과 실전은 또 다른 거니까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있는 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방인 거예요. 차트에 능숙하지 않은 분들은 실전에 적용하는 게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직접 실전에 적용할 수 있게 매수 타점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올려드릴 때도 항상 이전에 올려드렸던 영상들을 기반으로 해서 같이 올려드리잖아요. 타점만 쏙쏙 가져가서 매매하셔도 제가 심사숙고해서 올려드린 타점들이라 이렇게 수익도 꾸준히 나고 계시긴 하지만 이런 근거들을 함께 제가 올려드리면 성투님은 이렇게 생각해서 타점을 들어가셨구나 라고 공부하는 게 실력 향상에 훨씬 도움이 되겠죠? 지금까지 10만원으로 7천만원을 벌 수 있는 매매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이 매매법으로 저랑 같이 열심히 매매해서 수익 내실 분들은 여기 위에 번호로 숫자 1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커뮤니티방 입장 도와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